자, 여러분 책 보겠습니다. 624페이지 3번 판례 별표. 교수 제2명 거부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제2명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라고 봤어요. 자, 항상 이렇게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신청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판례 별표. 자, 대학교원의 신규 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 대상자를 로 선정된 임용 지원자에 대한 교원 신규 채용 중단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자, 쭉 뭐 서류 심사 거치고 이제 쭉 면접 심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딱 A만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대학에서 이번에는 뽑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 얘기는 A를 뽑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럼 A에게는 자,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 처분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공립유치원도 별표 쳐주세요. 자, 포인트는 어디다 둬야 됩니까? 공립에다 둬야 돼요. 공립. 사립유치원은 안 돼요. 공립유치원. 자, 그 다음에 7번도 별표 쳐주십시오. 자,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학교장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거꾸로. 자, 그 다음에 쭉 6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다른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분성을 쟁송법상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쟁송법상 개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처분성을 갖는다 라는 얘기는 항고소송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항고소송을 할 필요가 없으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처분성이 인정되면 항고소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항고소송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처분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검사의 공소,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말고도 기타 다른 형사적인 방법의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행정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겠죠. 물론 검사도 행정청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형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까지만 정리해 주세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까지가 기출 선지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625페이지 1번 판례 별표. 자, 이것도 많이 나오죠. 폐기물관리법 관계법령에 의한 폐기물 처리와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3번도 최근 판례입니다. 최근 출제 판례예요.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 조치. 행정규칙이니까 그 불문경고 조치는 묻지 않고 경고하는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는 권리무관계 변화를 주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불문경고 조치를 자세히 봤더니 불문경고 조치를 받으면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 판례는 안 나왔는데 포상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포상이 제한됩니다. 자, 그런 이유로 권리무관계 변화를 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문경고 조치도 처분성 인정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전 책에는 없을 것 같은데 새롭게 나온 판례거든요. 2021년에 나온 판례인데 5월 2월 달에 나온 거네요. 그렇죠? 5월 2월 달. 자, 7번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 써두세요. 없는 분들은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경고조치하는 거 처분성 인정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하는 경고조치 처분성 인정했다.
자, 626페이지. 그 밑에 처분성 부정한 거. 자, 여러분 2번 별표 치시고, 이거 다 배웠던 거예요, 근데. 자,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자, 여기서 포인트 어디로 둬야 돼요? 공사에 둬야죠, 공사. 그러니까 조합이나, 여러분, 조합이 아니라, 행정기관 자체에서 한 입찰 참가자 제한 자격은 처분을 인정을 하는데, 공사나 공단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처분이 아니라고 보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공매 결정 내지 공매 통지. 이 모두가 공매를 하겠다는 결정이고, 공매를 하겠다는 통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 권리관계 변화를 가져오는 처분은 아니다. 공매 처분만 처분이다. 아시겠죠? 그거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 챙겨두시고. 자, 됐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례가 워낙에 많이 나와가지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주, 이건 안 보겠습니다. 이건 안 보겠고, 금융도 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628페이지로 넘어와서 기타 불인정한 거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 혁신도시로 최종 입지 선정한 행위. 자, 이게 강원도 원주죠. 강원도 원주의 혁신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 이거는 처분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 강원도 원주를 혁신도시로 했느냐, 이거 가지고 따질 수 없다는 얘기고. 2번 마사회 내부 징계 당연히 처분성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공장 배치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에서 공장 입지 기준 확인 처분에 이것도 처분성 갖지 않는다. 그 다음에 6번을 별표 주시고, 6번은 그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밑줄 그어져 있는 게 중요해요. 민사소송 등에 의해서 적절한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처분을 보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사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행정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행정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처분이 아니다. 이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분은 행정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거꾸로 이젠 행정소송으로 갈 수 없는 것, 혹은 행정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은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다. 왜? 쟁송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629페이지에 12번, 이거는 우리가 행정계획하면서 얘기했었죠. 마스터 플랜이나 국토 종합계획 뭐 이런 거 있죠. 처분성 인정되지 않죠. 그렇죠? 그거 정도 더 보시면 되겠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교과서는 어느 정도 정리했고, 판례도 어느 정도 봤고, 자, 다음 소송 요건인 행정심판 전치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자, 이거는 원칙과 외의가 난무하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되는 원칙을 얘기하는 건데, 자,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뭐를 따진다? 어떻게 한다? 임의적인 원칙이다. 즉, 행정심판을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기도 하고, 이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소송 요건이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렇죠? 자, 핵심적으로는, 자, 공무원 관련한 거, 자, 도로교통법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자, 조세부가 국세기본법, 여러분 법 이름으로 알아두세요. 이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은 행정심판 거치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자, 정확히 얘기하면,
재결 기다리지 않고 올 수 있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아예 제기조차 하지 않는, 제기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언제까지 더 기다립니까? 그냥 소송으로 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는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 했어요. 했는데 결론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고, 이건 아예 제기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행정소송을. 아니, 행정심판을 제기조차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구분해 주셔야, 이거 두 개를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너무 긴급한 필요가 생겼어. 그래서 빨리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재결 못할 사유가 행정 쪽에서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제기조차 하지 않고 그냥 가도 되는 건 동종사건. 동종사건이 이미 재결을 거쳤어요. 같은 종류의 사건인데 이미 재결을 거쳤어. 그럼 또다시 뭐 행정심판을 볼 거 없지. 소송으로 바로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적 처분에서 이미 하나가 재결을 거쳤어요. 이런 경우도 소송 거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자, 처분이 변경됐습니다. 자, 처분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그 변경된 처분으로 다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송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변경은 누가 한 겁니까? 처분청이 한 거죠. 행정청이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행정청은 소송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아예 그냥 이런 경우에 바로 와라, 이런 거예요. 행정청이 자신들의 요구 때문에 처분이 변경된 거라면 또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와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 거칠 필요 없다고 잘못 고지를 해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정도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서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긋겠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기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두 번째 줄 630페이지 1998년부터 임의적 전치로 개정되었습니다. 원칙은 임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행정심판을 거치면 행정청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고 법원의 부담을 낮출 수도 있겠죠. 행정심판에서 많이 끝날 거니까.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자, 권리구제가 지연되기도 하고요. 또 행정심판에서는 인용률이 좀 낮아요. 여러분, 자,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아는 건 힘든 일이에요. 남이 지적해 주는 건 쉬운 일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내 잘못이 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들어도 가까운 사람이 어떤 단점이 있는지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발견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용률이 낮다. 자, 그래서 여러분 행정소송법에 보면 자, 두 번째 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즉 임의적이라는 건데 다만부터 밑줄 그어주세요. 다만 다른 법률에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법률이 요 세 가지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필요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게 있느냐? 국세기본법 별표. 그 다음에 관세법도 비슷한 세금이니까 함께 그냥
붙여서 외워주시고요. 여러분 국가공무원법의 별표,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의 별표 정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로 바로 갈게요. 631페이지. 자, 2번 판례 별표 치겠습니다.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위법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자,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갔어요. 여기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도 여기서 주장할 수 있다. 별개라는 거야. 꼭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4번 별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시 치유 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요건을 갖추면 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실질적 요건인 원고 적격, 그 다음에 대상 적격,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이익, 그러니까 소이익, 원고 적격, 대상 적격, 요 세 가지가 실질적 요건. 실질적 요건이라는 것은 법관의 판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야. 이 사람이 원고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따져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상 적격도 이게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따져줘야 된다는 거고, 소이익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따져줘야 된다는 거. 그 외에 피고 적격, 뭐 제소기간 이런 거는, 그리고 지금 배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관할법원, 이거는 한 번 맞으면 계속 맞는 거죠.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에 왔어. 근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게 사실관계가 바뀌진 않잖아요. 안날 90일 전에 제소를 했어. 근데 이거는 사실질 변론 종결 시까지만 이걸 갖추면 끝까지 그걸 계속 점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런 것들은 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그 다음에 실질적 요건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원칙이지만 상고심까지 간다고 해도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건 변동이 가능해서 그런 거예요. 변동이.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 자, 여러분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취소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은 정확히 얘기하면 취소 소송의 요건이에요. 이 취소 소송의 요건이 부작위 확인 소송에도 준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준용되고 있다. 항상 취소 소송이 준용되는 건데, 준용되지 않는 게 어디 있냐면 당사자 소송하고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5번 별표 치시고, 5번이 이 내용이죠. 5번이 이 내용. 밑줄 그을게요. 재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심판은 제기했다는 거예요. 제기한 후 재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60일이 지나도 재개이 없는 때,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 때, 의결 또는 재개를 하지 못할 사유가 행정심판 기관에게 있을 때, 그 밖의 사유. 그 다음에 재기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동종사건에서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때는, 행정청이 변경했어, 처분을. 그러면 그것도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또 소를 제기할 때는 굳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잘못 알린 때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판례 별표, 2번 판례 별표. 2번 판례에서 세 번째 줄에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 기본적인 동질성이 있어야 돼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기간. 일단 기본적으로 안날 90일, 있은 날 1년. 이건 이제 여러분 더 안 해도 되죠? 하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안날 90일, 있은 날 1년이 원칙입니다. 안날 90일, 있은 날 1년. 그러면 이 안날과 있은 날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준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
그러니까 처분을 한 날 아니면 처분이 있은 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그러니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후로 90일 아니면 재결이 있은 날 1년 아시겠죠? 여러분 안날이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안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위법하다는 걸 판단한 날이 아니라 그냥 안날 그 처분이 있었으면 안날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이 아니라 그냥 안날을 얘기하는 거고 있은 날은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효력 발생일. 우리 효력 발생일은 따로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효력 발생일을 있은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불변기간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변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았다, 현실적으로 알았다는 게 확실하면 90일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할 때는 있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다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죠. 있은 날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다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탄력적으로 봐준다. 탄력적으로 봐준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이 좀 지나서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봐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안날 90이라고 있은 날 90이라고 자, 내가 자 1월 1일 날 2021년 1월 1일 날 효력이 발생됐어요. 2020년 처분이 있었어. 근데 내가 11월 1일 날 알았어요. 11월 1일 날 알았어. 그러면 그 11월, 12월, 1월, 1월 15일 제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때 알았죠? 3개월 돼야 안 돼요? 3개월 안 되지? 90일 이내지? 그러면 제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안날 또는 있은 날 1년, 안날 90일 또는 있은 날 1년이기 때문에 둘 중에 먼저 도래하는 것에 영향을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있은 날 1년이 이때 도래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대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2월 30일 날 알았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요 있은 날의 기준은 너무 매정하잖아요. 내가 진짜 12월 31일 날 알아서 제소를 못한 건데 31일 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정당한 사유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무효동학의 심판은 제소기간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효일 때는 제소기간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작위일 때는. 그럼 부작위일 때는 어떻게 되지? 제소기간 인정되지 않아요. 부작위일 때는. 왜? 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지 내가? 기준점이 없으니까. 자, 기준점이 뭐가 돼야 돼? 처분이어야 돼. 처분. 근데 부작위는 어떤 처분을 비롯한 어떤 행정작용도 없다는 거지. 그쵸? 그런데 여러분 행정심판을 거쳤어요. 자, 행정심판을 거쳤어. 행정심판을 거쳤으면은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겼죠, 이제. 부작위라 하더라도 기준이 생겼잖아? 그러면은 적용받아야지. 부작위가 제소기간에 적용받지 않았던 이유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거든. 즉, 처분이 없었기 때문이거든. 근데 제소기간의 기준점은 처분 또는 재결서 송달일이잖아.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그럼 기준이 생겼으면 그때는 적용받아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젠 책 보겠습니다. 자, 632페이지. 자, 취소 소송 볼게요. 자,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안 거쳤을 때, 거쳤을 때는 여러분, 당연히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동그라미
1년 동그라미 잘 찾아서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리고 불변기간이다. 거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불변기간이다. 그 다음에 자, 안날로부터 생존심판을 거치지 않았을까? 안날부터 90일, 있을날부터 1년. 그 경우는 밑줄 그으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재결을 거쳤다는 거는 내가 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 판단해 주세요라고 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재결서가 송달이 돼. 근데 모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요 경우는 불변기간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리고 내가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재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제기해서 받은 거잖아. 내가 제기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뭐 해외에 있었어요. 제가 집에를 안 들어갔거든요. 이런 말이 안 통하죠. 내가 제기해서 그럼 내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재결서가 나오면 이게 재결이 있다라는 건 알 거고 내가 제기했는 재결의 내용을 기다리지 않나? 그런 사람이 있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변기간이에요. 근데 제가 불변기간이 아니라고 아까 설명한 것은 처분일 때. 그 두 번째 듣기. 처분일 경우에는 여러분 1년을 그 불변기간이 아니라고 좀 탄력적으로 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1번 판례 별표 치시고 자,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세 번째 줄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4번 판례 별표 행정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거 별표 치십시오. 이건 시험에 요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자, 빨리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행정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을 넘겨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행정심판에서 야 90일 넘겼으니까 나 안 돼. 그랬어요. 여러분 행정심판은 안날 90일, 있을날 180일이죠. 행정소송은 안날 90일, 있을날 1년이고. 근데 어쨌든 안날 기준은 똑같이 90일, 90일. 근데 행정심판에서 야 너 90일 넘겼으니까 안 돼. 라고 재결서를 받았어. 각하를 받았겠지. 각하를. 그럼 각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또 90일 동안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소송을 그 안에 해. 그거는 여러분 사실 눈속임이죠. 눈속임. 그쵸?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지. 이미 이 사람은 소송의 관점으로 봐도 안날 90일이 지났어. 자, 더 몰랐는데요? 모르는데 어떻게 행정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그렇게 막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90일이 지났으면 행정소송의 90일도 지난 거죠. 처분이 있으면 안날인데. 그러면 행정심판 90일 지나서 못한 거면 못하는 거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이라는 새로운 기준점이 생성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멍청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 판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줄 후단부터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 소송이 다시 제소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소의 변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변경. 여러분, 기본적으로 처분을 변경했어. 누가 변경한 거야? 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거니까 행정청이 변경할 수 있겠죠. 소의 변경. 소 변경은 누가 하는 걸까? 소는 누가 시작한 거예요? 원고가 시작한 거지. 원고가. 그럼 소 변경은 누가 할 수 있어? 원고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처분의 변경. 자, 처분의 변경은 행정청이 하는 거고 소 변경은 원고가 하는 거예요. 그럼 원고가 하는 소 변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밑줄 긋겠습니다.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 동그라미 치시고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청구의 일부나 전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소를 변경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있냐 없냐의 문제에서 인정합니다. 소 변경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 인정하느냐? 63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박스 안의 내용 읽어보도록 할게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면 원고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소가 변경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자, 거기 손가락 표시. 청구의 기초란 구청구와 신청구가 법적 사실적 동일 기반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 변경의 대상. 자, 두 번째 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형태, 모든의 동그라미 있어요. 모든 형태의 소의 종류를 상호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소 소송을 무효동 확인 소송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소송하다가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도 바꿀 수 있고 모든 형태의 소의 종류를 상호간 변경할 수 있다는 말 중요하고 자 1번 별표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소송으로 다 상호 변경하다는 걸 가능하다면 1번 같은 선지가 시험에 나오면 1초 만에 풀 수 있겠죠. 모든 소송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3번 판례 별표 됐죠? 자, 여러분, 그 3번에다가 성명권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성명권 행사한 거야. 야,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으면은, 야, 이거 얘가 당사자 소송인데, 아니, 뭐예요? 당사자 소송인데 항고 소송을 했으니까 그냥 당사자 소송으로 그냥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의 성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아까 우리 뭐랑 비슷한 거예요? 자, 4번에 1번은 뭐랑 비슷한 거예요? 아까. 피고 경정이랑 비슷한 거죠. 피고 경정. 피고가 중간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즉, 소가 중간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준수율 똑같은 건데, 이건 다르죠, 여러분. 자, 소 자체가 변경된 거니까, 자, 기준 시점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로 본다. 아까 우리 피고 경정은, 자, 원래 처음 소를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죠. 근데 이 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 소의 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 시점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35번. 이게 중요합니다. 635페이지 2번의 별표 쳐야 돼요. 2번.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소를 변경하는데 이게 왜 소를 변경했냐면 행정청의 처분을 바꿨어. 쟤네가 처분을 바꿔가지고 내가 소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건 책임이나 의지가 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때 요건 보겠습니다. 자, 원고에 의한, 자, 요건 볼게요. 소의 변경은 처분의 변경이 있으면 안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인정 여부에서 예외적으로 행정심판도 거칠 필요 없다. 거기 별표 쳐야죠. 아까 우리 행정심판 거칠 필요 없을 때, 처분이 변경해서 소가 변경될 때는 행정심판 거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의 취지 이후의 변경 또는 추가에서는 판례만 별표 칠 건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권리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 인정된다는 견해로 통술과 판례의 개념이다. 뭐 바뀔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의 이제 문제인 거죠. 자 2번 별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그 수납 대장을 비치 안 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될 거 제출 안 했다는 거하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별표 인근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하고 산림에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하고는 지금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넘어가서 636페이지. 자, 1번 판례 별표.
자,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거예요. 자, 주유소 건축 예정 토지에 대해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행위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유하고, 자, 그 다음에 환경 보전에 왜 행위 제한을 추진했겠어? 환경 보전 때문에 행위 제한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별표.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반려했다는 거하고 이격기준의 기준에 위반하는 사유가 이게 이 이격거리 기준이 허가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라고 본 거예요. 되셨죠? 이런 경우에는 뭐 인정해준다? 소 변경 인정해준다. 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 변경 인정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정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집행정지가 거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소송에서. 그리고 지금 소송에서 나머지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가 여러분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 두 번째가 판결의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속력, 기판력 뭐 이런 거. 특히 기속력.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하게 남아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금요일 날부터 그러면 집행정지서부터 금요일 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요일 날은 복수 테스트 없을 거고요. 여러분 복수 테스트 없을 거고 수요일 날 모의고사 잘 보시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소송은 두 문제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소송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나올 거니까 그 이전까지 꼼꼼히 준비하시면 되고 시험 잘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복수 테스트 복수를 꼭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금요일 날 2교시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2교시 정도 가능하면 4교시 끝내려고 노력을 할 텐데 부득이하게 좀 남아 있는데 우리가 또 다음날 또 잡을 거 뭐 그렇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일날 끝낼 건데 4교시 또는 2교시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뭐가 남아있냐 집행정지하고 판결의 효력하고 그 다음에 이 원리 이 취소소송의 원리를 가지고 행정심판도 잠깐 봐야 되고 그렇죠? 원리가 있으면 차이만 보면 되니까 속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분량은. 그 다음에 뭐 부작위도 봐야 되고 무효도 봐야 되고 봐야 될 거는 많이 남아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지금 취소소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